안녕하세요. 취업의 목마른 시대인을 위한 프로그램 잡담의 MC 김현진입니다. 잡담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생활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찾아가 말씀을 듣고 학우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잡담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소개합니다. 도시행정학과 공학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인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도시행정학과 공학번 졸업생 강인철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이름 강인철, 나이 29세, 특징 무심한 듯 따뜻한 부산 남자. 2012년도 행정고시 최종 합격. 2014년 현재 서울시청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팀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20대 젊은 나이에 꿈의 직업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의 파란만장 합격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하셨나 봐요. 예, 계속 근무하고 있었죠.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담당하는 일이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제도 관련해서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공무원 교육 체계를 이렇게 좀 재편성하자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위에서 그거 이제 문안을 만든다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시나요?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일이 몰릴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시장님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조금 바쁠 때고, 그리고 부서에마다 다른데 네. 제가 하는 이런 지원 업무는 네. 뭐 확 바빠졌다가 확 한가해졌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네. 일정한 수준으로 업무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죠. 저는 그래서 보통 한 9시 정도에 퇴근해요. 빡센데요, 그러면. 다른 민간 기업 다니는 분들도 다 이 정도 일은 하실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하실 거예요, 다들. 칼퇴근은 이제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무원은 좀 보통 막 6시에 퇴근할 수 있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공무원도 이제 그 근무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네. 이렇게 레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위에 중앙부처가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시청, 도청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시군구청, 그 밑에 이제 동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네.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일이 편해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분들은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시간에 퇴근을 하시죠. 근데 이제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청, 도청에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업무 강도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 많이 해요, 그래서 동료들도.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는 86년생 29이에요. 20대. 20대. 일에 찌들어가지고 20대로 보이진 않지만. 아니요. 저는 5급 공무원이시라고 해서 30대 정도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거의 합격을 하신 건가요?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다 그런데 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세요. 네. 그래서 뭐 1차 시험을 붙으면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했다가 2차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복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데, 네.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2004년인가 5년도에 이제 1차 시험이 네. 그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객관식 시험으로 해가지고 뭐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이런 걸 시험을 봤었는데, 네. 지금은 적성 시험을 봐요. 삼성 사트 같은 것처럼. 우리는 피셋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적성 시험은
약간 공부량이 적게 필요하다고 해야 하나? 공부를 안 하고 막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막 못 붙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평균 수강 기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 빨리 붙고 그런 건 아니고 평균에서 한 1년 정도? 빨리 붙은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27에 붙었거든요. 보통 28 정도, 28, 29 이게 평균 합격 연령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심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되면 네. 저는 이제 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육사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군대를 가본 적은 없는데 내가 군인 체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그냥 공무원이 되자, 뭐가 됐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도시행정학과에 진학해서 네. 이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배가 됐던 동기가 됐던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기들 중에 거의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여자 동기들 빼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할아버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뭐 좀 확고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결심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나란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네.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 이었는데. 네. 그냥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겠다고 생각했으면은 이거 아니면 다른 길 없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게 되면 결국 다 비슷비슷해져요. 중간에 뭐 나가지 않는 이상, 나가서 뭐 민간 기업을 가지 않는 이상 하는 일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시작했으면 붙어야 하잖아요. 못 붙으면 이거 정말 난감하니까 나이만 먹고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학교에서는 그 고시반에 들어가시면 고시반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분기별로 지원금 주고 10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고시반 독서실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사무랑 굉장히 넓은 거랑 그리고 중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때 되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이러니까 그때 되게 유용하고 그리고 시험 2차 시험 붙고 나면 행정학과에서 엣지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면접 지원해 주거든요. 그때 좀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고시 공부를 하시다가 네.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슬럼프가 오신 적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시험 보고 나서 네. 두 번째로 치는 시험에서 결과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뭐 붙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커트라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좌절했어요. 막 자신감도 막 떨어지고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그때가 진짜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극복 못한 것 같은데 극복이라고 하면 그렇고 네.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슬럼프가 조금씩 오거든요. 네. 주기적으로. 그때는 이제 휴식 시간을 적절히 이렇게 배분을 해서 네.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중에 이제 전년도에 시험 결과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때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때는 쉬고 이럴 수 없는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만들었었던 게 그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계속 쌓아놨던 게 네. 그래도 조금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희 방송의 유일한 코너죠. 선배님의 가방 속이 궁금해요. 선배님의 세 가지. 선배님께서 이 업무를 보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소지품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제 명함이에요. 아, 그 명함이 네, 학생 때는 몰랐는데 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명함인데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업체들한테 위탁을 줘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는데 네. 뭐 그쪽 업체 관계자들하고 만나거나 이럴 때 명함을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나중에 연락도 취하고 업무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뭐 꼭 이제 업체 관계자 아니더라도 네. 다른 자치구의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분들 만났을 때 명함 교환하는 게 일종의 상관례 이런 거예요. 명함 교환하고 그거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연락 취하고 그래도 업무할 때 되게 중요한 물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네. 그리고 업무 노트인데 업무 노트. 제가 되게 더럽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답게 확실히 공무원스러운 소지품 세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주신 소지품은 명함. 희망서울이라는 저 글자가 참 멋집니다. 두 번째로는 볼펜과 업무 노트를 보여주셨는데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 이렇게 업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놓으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세 개가 이제 저한테는 업무할 때 되게 중요한 물품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는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대학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나요? 학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지금 요거 보고 계실 테니까 학교 생활할 때 열심히 하시면은 뭐 학점이 되었든 아니면 친구 관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은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에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도시행정학과 공학번 강인철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공무원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잡담 다음 화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